뱅크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오전부터 해서 총 3번의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리허설과 본 훈련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이 훈련을 주관해 주시는 수성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주요 내빈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내빈 소개 전면 스크린을 통해서 자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면 외에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한 분 한 분 인사 다 청하지 못한 점 역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 진행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실제 훈련입니다. 훈련 장소인 이곳 IM뱅크는 대구은행으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IM뱅크 본점은 직원과 이용객이 하루 1,100명을 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IM뱅크 본점에서 폭발물 설치와 드론 자폭 테러로 인한 건물 파손과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IM뱅크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녹화로 이루어져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진행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효과적인 훈련 진행을 위해서 테러범 침투, 폭발물 설치, 대피 훈련, 폭발물 수색과 해체, 테러범 진압, 드론 자폭 테러,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유관기관의 대응 활동과 복구 등 단계별로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늘 훈련에는 제501 보병여단 3대대, 대구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수성경찰서, 수성소방서, 한국전력 대구지역본부, 수성구청, 수성보건소, IM뱅크 등 8개 기관 15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훈련 중에 발생되는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IM뱅크 본점 드론 테러와 화재 대응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옆으로 현재 전쟁 발발이 임박한 가운데 후방지역 교란과 지역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금일 16시경 IM뱅크 본점의 폭탄 설치를 위해 테러범 3명이 외부 관계자로 가정에 침투하는 상황입니다. 내부 상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수리공으로 가정한 테러범 3명이 은행에 잠입해서 2명은 1층 로비에서 1명은 1층 간판 근처에서 뭔가 수상해 보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맛있는 거 있어? 여기 깜빡 불이 안 들어온다. 소리하고. 아니, 소리하는 게 있어. 설치하는 거. 여기다 갖고 있어. 저희가 IMB를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을 잘하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계속 확인을 하려 하자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3명이 1층 계산부 계단 쪽으로 도망갑니다. 네, 119 상황실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IM뱅크 본점입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와서 뭔가 설치한 것 같아요. 1층 간판 뒤에 비비 끓이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확인하러 하자 1층 비상 계단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네, 폭발물 설치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IM뱅크 본점으로 출동하겠습니다. 본 건물 로비 측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내관계 및 직원 여러분 건물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뱅크 본점 폭발물 테러 의심 사건 접수 관할지구대 초동대응팀 지금 즉시 IM뱅크로 출동, 재난안전통신망 통해서 군 경찰특공대 소방에도 긴급 출동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피 안내에 따라서 직원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실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안 112 긴급신고 접수 요원이 신고자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테러범의 수, 총기 소지 여부, 테러범의 동선 등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에게 무전으로 계속 전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받고 지구대와 수성경찰서 초동대응팀, 수성소방서, 수성119 안전센터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수성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방펌프 차량과 탱크 차량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안전한 장소에 대기 중이고 구급대는 도착하는 대로 다수 사상자에 대비해서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안전띠 설치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신속하고 안전하게 직원과 이용객의 대피를 유도하고 직원들이 다시 대피를 하는 상황 보고 계십니다. 경찰의 대피 유도에 따라 사람들이 침착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수성경찰서 초동대응팀은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초동조치와 현장 통제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서 내의 초동대응 조직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대로 임시 의료소가 설치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포신망을 통해서 유관기관의 상황이 전파된 후 현장에는 수성구청과 군, 경,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지휘소가 설치됩니다. 2016년 6월 테러방지 법령에 따라 주모기관인 경찰청에서 현장 지휘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고 현장 초동조치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됩니다. 군과 소방, 구청 등 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에 대해 총괄 지휘 통제하게 됩니다. 현장 지휘소 상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장 16시 5분경 IMF 경비팀에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테러범으로 추정되는 인원 3명이 건물 1층 계단실로 도주하였고 특이사항으로는 폭발물 의심 물체에서 비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공대 현장 지휘관 김현준입니다. 테러범의 이상 착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총기 소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압작전은 특공대 측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폭발물 폭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우선 탐지견을 투입하여 수색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군측 현장 연락한 현서 오찬현입니다. 현재 군의 초동조치 부대인 5분 전투대기부대 출동 지시하였고 현장 도착 즉시 군경 합동으로 진압작전 실시하겠습니다. 폭발물 발견 확인 즉시 EOD반 투입하여 폭발물 해제 작업 개시하겠습니다. 소방 측 현장 지휘관 이상우입니다. 저희는 폭파 상황에 대비해 출동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현장 지휘소 상황을 보시는 동안 오른쪽을 보시면 지휘관의 작전에 따라서 우선 특공대원들이 폭발물 수색을 위해서 탐지견과 함께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육군 폭발물 처리반 EOD 팀이 도착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공대원들이 탐지견을 내리는 장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EOD와 5분 대기조도 지금 함께 사주 경계를 하면서 건물 내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 녹화 영상입니다. 현재 탐지견과 함께 특공대원들이 내부로 들어와서 탐지견이 폭발물을 찾아내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게릴라형 도시범죄와 국제테러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설립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테러 사건 진압과 테러 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과 처리,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의 인명 구조 등입니다. 탐지견이 지금 뭔가를 발견한 것 같죠? 네, 우리 탐지견이 폭발물을 찾아냈습니다. 발견 직후 특공대는 군 EOD에게 해제 요청을 실시합니다. 의심물체 발견 해제 전달합니다. 동시에 제501 보병여단 3대대 5분 전투 대기부대와 EOD가 건물 수색과 폭발물 해체를 위해서 진입하게 됩니다. 제501 보병여단 3대대 5분 전투 대기부대 그리고 EOD 대원이 함께 폭발물 해체를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탐지견이 찾아낸 폭발물 위치로 EOD 대원이 진입하겠습니다. EOD는 폭발물 처리반의 줄임말이죠. 각종 폭발물 관련 상황들에 대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인원들로 편성된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폭발물의 설치, 제거, 해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OD 대원이 한지근이 찾아낸 폭발물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EOD 대원이 입고 있는 저 보호복이 온전히 생명을 보존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폭발물이 터졌을 때 그 압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폭발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스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폭발물을 해체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EOD 대원이 안전하게 해체한 이 폭발물은 방폭 담요를 활용해서 EOD 요원으로부터 수거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최종 폭파 처리하게 됩니다. 탐지를 마친 탐지견도 지금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 뒤를 이어서 폭발물 해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EOD 대원과 제501 보병여단 3대대 5분 전투 대기 부대가 사주 경기를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폭발물을 안전하게 차량에 싣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EOD 요원들이 최종 폭파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 그리고 EOD 대원들 5분 전투 대기 부대가 임무를 마치고 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 특공대와 제501 보병여단 후속 기동 타격대 장갑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훈련에 함께하는 제501 보병여단 3대대 우리 지역의 국가 중요 시설은 물론 도시 기반 시설과 가정 이용 시설 등 수성구를 빈틈없이 방어하는 지역방위 최선을 다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원들이 장갑차에 내려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건물 내 진입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폭탄은 제거했습니다만 이제 테러범을 검갈 차례입니다. 특공대원과 함께 기동타격대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군경 합동으로 테러범을 진압하기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러범 중 한 명은 사살되고 그중 한 명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도망치던 테러범 한 명을 다시 찾아 체포 작업 중입니다. 테러범의 공격에 실전 같은 능숙한 진압 작전과 든든한 방위 태세를 보여준 유관기관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 토항한 테러범 2명을 특공대 장갑차로 이송하게 됩니다. 건물 입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항한 테러범들을 데리고 경찰 특공대와 군 기동 타격대가 장갑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한 명은 경찰 특공대 차량에 또 한 명은 군 장갑 차량에 태워서 압송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주 경계를 하면서 테러범을 태운 경찰 특공대와 기동 타격대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면에 비행 중인 드론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위쪽 앞쪽에 보이죠? 앞에 뭔가를 달고 내리고 있는 드론. 또 다른 테러범이 무선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론에 폭탄이 장착되어 있다면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즉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특공대는 드론 잡는 총에 해당되는 제밍건이라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밍건은 드론의 GPS 전파 수신과 자세 제어 장치를 교란시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특공대원이 제민건을 들고 장갑차 위에서 상공의 드론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지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만 실제 제민건은 격발음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 위치를 추적해 제민건을 조준 발사해서 제민건을 맞고 드론이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화면 상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드론이 아이엠뱅크 건물 3층 라운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과 드론의 안전상 건물 가까이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저기 보시면 3층 라운지 쪽이 보이실 거예요. 천막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만 제가 화면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론의 자폭 테러로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제 군이 재빨리 드론 테러범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인근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넓히며 수색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드론의 전파를 역추적한 결과 수성 세무서가 있는 범어 영타워 옥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범인 있는 위치가 범어 영타워 옥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원들이 드론의 전파를 역추적한 자료에 따라서 수성 세무서가 있는 범어 영타워 옥상으로 출동하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대원들이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드론 조종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테러범이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 군이 신속하게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군에 의해서 테러범이 이송되고 있습니다. 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지금부터는 저희 서방에서 현장 지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 근무와 차량 통제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 요청에 따라 대기 중이던 소방차가 긴급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 소방서는 대구의 중처 지역답게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대규모 체육시설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주거 지역이 자리 잡고 있는 수성구를 벌려는 소방서로서 지역의 화재 예방과 진화, 구급과 구조 활동을 위해서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원들과 함께 아이엠뱅크 자비 소방대원들도 방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자비 소방대원들이 방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소방차와 함께 따라 들어온 구급차는 사상자 구조를 위해서 수성구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현장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신속대응반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장의 지휘에 따라 긴급히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소방대원들은 건물 내부의 불길 확산을 위해서 1차 진입을 했고요.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 장면도 보고 계십니다. 임시 의료소의 119 구급대는 현 시점으로부터 현장 응급 의료소에 흡수되어서 구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부상자가 이송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건물 내 요구 조절을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를 해서 이송했고요. 소방 차량 화재 작업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화재 예방과 진화, 구급과 구조 활동을 위해서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수성 소방서입니다. 자, 이렇게 신속하게 소방대원들의 활동으로 화재 진압이 완료됐습니다. 수성 소방서와 함께 IM뱅크 자비 소방대원들도 함께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신 것처럼 수성 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긴급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송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차량에 싣고 출발할 준비를 마쳤고요. 펌프 차량으로 진압 작업을 해준 소방 차량도 역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에서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요 구조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되겠고요. 바로 뒤를 이어서 피해 설비를 복구하기 위해 한전에서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전에서 빠른 복구 작업을 위해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복구 작업은 화면으로 이어보시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오늘 훈련은 훈련인 관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복구 작업을 발빠르게 마치는 한전 직원들이 이동을 준비하겠습니다. 복구 작업을 빠르게 마친 한전 측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가 다시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까지 이동을 하면서 실제 훈련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성 소방서 유지일 소방관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시연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오늘 심폐소생술 교육을 담당하게 된 수성소방서 소방인 유지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담당하게 된 교육을 담당하게 된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 많이 훈련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을 닥치게 되면 또 당황을 하시게 되고 그럴 때 또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호흡대원으로서 현장에 나가보면 최초 반응자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심정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남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평생 한 번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술을 배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심폐소생술 왜?
언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먼저 왜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심정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호생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4분이 지나면 호생률이 50%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1분이 더 지나면 그게 절반